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와 사회복지에 헌신해온 모든 이들이 함께해 감동을 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노진영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해온 사회복지인들과 기념식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에 공이 많은 종사자와 공무원 단체 등 81명의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념식장에서는 직접 수혜를 입은 어르신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의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우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종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지금 잘 극복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희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 참석하지 못한 사회복지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순천시가 자매도시인 일본의 이즈미시와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시이노키 시니치 이즈미시 시장은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하나로 순천시와 이즈미시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청소년 교류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합의로 오는 11월에는 청소년 비대면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의 교류 학생 홈스테이 활동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순천시는 이즈미시가 오는 10월 예정된 제14차 람사르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어 이즈미시의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사무실 이전 개소식과 세탁 차량 전달식을 갖고 도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자원봉사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청 맞은편 전남전문건설회관 6층에 자리 잡은 전남도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문옥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센터 관계자와 자원봉사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세탁 차량 전달식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통해 도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자 등대가 돼주길 바란다며 자원봉사 자원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4일 순천만 국가정원 멕시코 정원에서 멕시코 독립 200주년과 독립선언 21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한 멕시코 대사관이 주최한 이번 기념 행사는 멕시코의 역사적인 순간인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허석 순천시장, 브루노 피게로와 주한 멕시코 대사, 멕시코 기업 주식회사 GSDK의 까를로스 마하레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축사 기념사와 함께 멕시코 정원을 관람하고 멕시코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꽃 식재 행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브루노 피게로와 주한 멕시코 대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멕시코 정원이 이름이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멕시코 독립 200주년과 독립선언 211주년을 기념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 입지로 선정된 월등면 송치마을 주민들이 결정을 원천 무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 월등면 쓰레기 처리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치제 인근에 유치하려는 쓰레기 처리장 계획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이같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순천시 최대 지역 현안인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구성된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가 지난 7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클린업 환경센터의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월등면 송치를 1순위로 선정하고 지난 10일 클린업 환경센터의 최적 후보지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이 지역 월등과 황전면의 특산품인 복숭아와 매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브랜드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려는 순천향 매실 체험 휴양마을은 정부 예산이 7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귀농인 정착지라며 쓰레기 처리장 1순위 입지 선정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또 대책위는 이 쓰레기장 설치 타당성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월등 송치가 1순위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죠. 네. 대책위는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쓰레기장 설치 타당성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월등 송치가 1순위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한 것은 이율 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구례군 쓰레기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니 위성 지도만 펼쳐놓고 봐도 구례군과 가장 가까운 송치제 인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형식적인 요식 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후보지 철회가 있을 때까지 삶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반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도출된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 1년의 과정을 거쳐 입지 결정 고시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14차에 걸친 장고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최적 후보지를 4곳으로 압축해 선정했고 4곳의 후보지 평가는 월등면 송치를 1순위로 선정했으며 후순위로 서면 구산과 주안면 구산 그리고 서면 건천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도출된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열람,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과정을 거쳐 친환경 폐기물 시설인 클린업 환경센터 입지 결정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확인자는 최종 입지 선정 지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1순위로 선정된
월등면 송치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져 최종 입지 선정이 되기까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시청 청사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가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조기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14일 여수시청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조기 추진을 추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여수시 의회가 지난 4월 27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 추진에 대해 시정부와 시의회가 합동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나 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수시가 제출한 합동 여론조사 세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론조사 조기 추진 촉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여수시와 사회단체에서도 이 시의회가 의결사항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6월 18일 청사 증축과 관련해 시의회 의결사항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를 했고 7월에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여수시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수시 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에 임해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같은 요구에도 합동 여론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다 최근 시의회에서 추진한 토론회에서 여론조사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전해지면서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합동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을 직접 거론한 상황이죠. 네,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합동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창곤 시의회 의장과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하는 시의회라면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합동 여론조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여수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의 합동 여론조사 지연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수시 의회가 여수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합동 여론조사를 10월 중으로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성명서 발표로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정정혜 작가와 조정현 연주자가 함께하는 전시회가 오는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숨겨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으로 빛날 거라는 작가의 작품이 화폭에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 안에 품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 속에서 마음 안에서 희망이라는 보석을 항상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지 않고 살다 보면 그 보석이 언젠가는 밝게 영롱하게 빛날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조정현 해금 연주자의 감미로운 음악은 작품 감상을 하며 무거운 삶 속에서 잊었던 꿈을 기억하고 힘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을 통해 작가님과 함께 협업하여 이렇게 연주와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순천 시민분들이 이 연주와 전시를 통해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연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순천에 알맞는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품 감상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고 만난다는 게 우리의 가슴에 이제 그리울 때도 되었지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카페에 와서 해금과 피아노의 연주를 듣고 또 작가님의 이렇게 편안하고 밝은 이 그림들을 볼 때 마음의 뭉클한 이런 감동, 행복, 오랜만에 느껴본 그 여유라고 할까요? 마음의 자유로움 이런 걸 느끼고 행복, 그것도 따뜻한 행복을 많이 이렇게 보듬고 가는 느낌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절실한 이때 이 미술 작품과 아름다운 음악의 앙상블은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게 해 휴식과 위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고흥군은 군 통합 브랜드 캐릭터인 노랭이 선포와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오픈을 기념해 고흥 농수특산물 온라인 마케팅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최근 캐릭터가 상품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노랭이를 고흥군 통합 마케터로 활용해 고흥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앞으로 5년 이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율을 현재 2.8%에서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흥몰을 키워갈 것이라며 고흥군 농수산물 마케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경찰서 화합마루에서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여수시 전남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대한노인회 여수시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전체 인구 184만 명 가운데 고령 인구가 44만 명을 차지하며 유엔의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 23.9%로 이미 진입한 가운데 고령층의 1인 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이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돼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교육부 주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축하하며 현판식과 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장애인 기관 대표, 강사, 장애인 부모와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영화 학교 가는 길에 김정인 감독, 이은자, 정남모 출연진과 함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한 공감 토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수시가 미래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특성화 전문화된 해양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도비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연면적 6,27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됐으며 지난 6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아 6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해양인재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